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도 다 가보셨죠? 네? 오늘 길어져요. 남자 화장실 다 가보셨죠? 네. 거기 가면은 변기에 뭐 있어요? 예? 변기에 뭐 있어요? 예전에 남자들이 하도 흘리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 발짝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는데 그 변기 밖으로 흘리는 비율이 한 20% 줄어들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표어가 또 바뀌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50%가 이제 좀 덜, 예. 요즘에는 이게 뭐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이 영국 끝에 한 건데 화장실 변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파리.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흘리는 비율이 한 70% 줄었답니다. 예. 이 옛날부터 우리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남자들은 뭐예요? 막 사냥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춰보겠다고. 맞춰보겠다고. 예.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오늘 저 주무관님하고 합의했습니다. 6시까지 하기로. 자, 셀리의 법칙 있어요. 셀리의 법칙. 그죠? 셀리의 법칙. 이건 뭐예요?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이렇게 나온 때를 말해요. 그래서 왠지 잘 되는 날은 계속 잘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라고 막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근데 물도 하나 안 갖다 주고. 근데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또 계약도 하나 하고. 그쵸. 박수 쳐줘야지. 계약도 하나 할 텐데. 굉장히 뭐 오늘은 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여러분들 또 뵙게 된 게 아주 행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사세요, 안 사세요? 예, 사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죠. 예, 근데 그 복권을 사야 될 시기는 이거예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을 때. 근데 그 꿈이 있잖아요. 돼지 꿈 꿨는데 복권 사서 맞는다 이런 거 다 거짓말 같지 않아요? 안 맞더라고. 예? 뭐 돼지 꿈, 뭐 똥똥에 빠지면 뭐 된다 그래갖고 꿈꿔갖고 뭐 막 5만 원어치 사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 맞더라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도 이럴 때 마시는 거예요. 술도 가족들끼리 좋을 때, 동료들끼리도 좋을 때, 그죠? 예, 그때 마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고 연쇄성 이론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불완전한 상태나 불완전한 행동을 막아줘야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불완전한 요소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슬로우라는 사람 아시죠? 매슬로우라는 사람 아시죠? 네. 저는 다시 안 물어봅니다. 매슬로우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다시 안 물어봅니다.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냥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납니다. 근데 어때? 집에서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사소한 일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싸우는 거 보면 다 사소한 일로 싸우죠? 네. 사소한 일로 싸우기 때문에 절대 뭐 남편이나 부인이 뭐라 그랬을 때 그냥 네네만 하시면 돼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아닌가 본데.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열받잖아요. 열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초래요. 15초. 그럼 이 15초가 풀리는 시간이 15분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막 가족들끼리 뭐 열받고 있는데 거기서 막 얘기해봐야 서로 15분씩 증가시키는 것 뿐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죠? 한 20분 있다 들어오면 또 괜찮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죠? 한마디도 안 지죠? 하루 종일 싸우죠? 밤새 싸우잖아요. 15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15분이. 그죠? 아,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15초 될 때 덤비면 그거는 주먹 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안 보이거든. 그때는 사람이 확 도는 거예요. 그죠? 동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야죠. 떨어져서 한 15분 정도만 지나면 다시 뇌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이 있고 본능이 있죠? 이성으로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남편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이성으로는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능 때문에 막 나도 모르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보다 본능이 5배가 강해요. 이성보다 본능이.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화나고 열받았을 때 컴다운 하는 게 필요해요. 컴다운. 한 15초 정도. 그리고 그냥 부인이든 남편이든 뭐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비굴하지만, 그죠? 네, 비굴하지만 아니 무릎 좀 꿇으면 어때요? 그죠? 네, 비굴한 걸로 안 되겠다 싶은 분위기다 그러면 무릎 바로 꿇어버려요. 그죠? 그게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무릎 꿇으면 다 죽는 줄 알아. 그죠? 남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 내가 무릎 꿇은 거 누가 광고하고 다녀요? 그죠? 아, 잘못했으면 바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예.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예. 네. 그걸 안 해요. 네.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인간에 대한 욕구를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욕구가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욕구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욕구가 사회적 욕구, 네 번째 욕구가 존중의 욕구, 5번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사회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1단계의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2단계 욕구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힘든 이유가 뭐죠? 주택이죠, 주택. 그죠? 거의 미쳤죠? 네, 평생을 일해도 집을 하나 못 사는. 그죠? 네. 그래도 이쪽 지역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봐야. 네. 그러니까 의식주가, 우리나라가 작년도부터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거 아시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네.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면 최소한 국민들이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거 중에 우리는 주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안타까워요. 여기 급식실에 계신 분들 많죠? 예.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막 뛰어다니시더라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뭐 때문에 해야 된다, 뭐 때문에 해야 된다, 뭐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없었던 처벌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죠? 여러분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저기 높다고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육감이 1년 이상 감옥을 갑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다 알고 계는 내용이시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10억 미만의 벌금, 그 다음에 회사에 50억 이상 벌금.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옛날보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안전 지겹게 듣죠?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제일 안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안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말 엄청나게 안 바뀌어요. 예, 맞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끄떡끄떡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적정 무게들이 있잖아요. 적정 무게들. 혼자서 하면 안 되는 무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뭘 넣어야 돼요. 냉장고에 뭘 넣어야 돼. 식자재를. 근데 이게 한 5kg 정도 돼요. 근데 냉장고에다가 대차를 끌고 왔어. 이걸 들고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죠? 이게 낫겠어요? 위에서 나는 앉아있고 위에서 받아서 넣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받아서 넣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절대 2인 1조 안 하죠? 누가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 사람이 있어야 2인 1조를 해줘. 예.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따져볼까요? 아침부터 우리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몇 개를 해야 되고, 그 쉬는 시간이 몇 시고, 이제 따져볼게요, 오늘. 지금부터. 쉬는 시간 그런데 학교는 이게 1시간 반 안에 배식을 시간을 그 시간을 맞추려니까는 어떻게 해요? 배치 기준을 내려야지.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얘기는 저도 이제 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다 건의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부족하다. 예,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인원이 부족한 지역, 좀 외떨어진 데는요, 대체 인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3명이 일을 하시다가 1명이 아픈데도 나와가지고 막 꾸역꾸역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예,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죠. 사업장안의 위험성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그죠? 저희 같은 뭐 전문가랍시고 까불고 가갖고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뭐 알겠어요? 그죠? 예. 근데 또 급식실 같은 경우는 맨날 가면은 바쁘니까 들어오지 말래. 예?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는지 행동도 좀 보고 이 동작도 보고 해서 분석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들어오지 말래. 그럼 여러분들 다 가고 나서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 이게 봐봐요. 뭐가 보여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물 튀어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컨설턴트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동작이라든지 그 배치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생존의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생존의 욕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인원도 다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국가 재정의 문제고, 그죠? 이런 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없어. 그죠? 아니, 빨리빨리 이거 맞춰가지고 애들 그 제때 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에 하고 있는 작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과연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죠? 자, 아까 우리 재수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일하면요, 60대 되면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런 거밖에 안 남아요. 자,
이미 오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어디 누구예요? 이미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근데 이 류마티스 저희 어머님도 젊으셨을 때 일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손도 뒤틀리고 발도 뒤틀리고 그래요. 발가락 이런 것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네? 굉장히 아프고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이 상황들을 합리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좀 벗어내고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위험성들을 한번 찾아내고 우리가 류마티스 걸릴 수 있는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자 이거죠. 동의하세요? 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그죠? 오전에 또 그쪽 전문가분이 또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모여서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리고 당직 쓰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해요. 근데 다 하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할까요? 자, 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들어보세요. 이 바지 올라갈까봐 쭉 들어보세요. 자, 목을 앞으로 조금 빼보세요. 목만. 이런 상태에서 목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실게요. 오른쪽으로. 자,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자, 반대 왼쪽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손 털고.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 할 때 너무 멋있어요. 스트레칭 할 때 꼭 10초에서 15초 정도 해줘야 돼요. 네, 10초에서 자,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왼쪽으로 잡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팔 바지를 잡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팔 바지. 네. 쭉 돌려보세요. 아니, 방향들은 왜 이런데요? 좀 서로 마주보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자, 왼쪽. 자, 왼쪽으로 쭉. 자, 10초에서 15초.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쭉 돌려보세요. 자, 한쪽으로 했으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쭉.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안성교육청 훌륭해요. 네. 자, 바로. 요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자, 허리를 펴고 목을 앞으로 쭉 숙여 볼게요. 목만. 뭐 안 열렸죠? 목만 숙여 보세요. 자, 요렇게 조금 오래 있어야 돼요. 10초에서 15초. 자, 바로. 자,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네. 서로 마주보지 마시라고요. 자, 오른팔 들어서 왼쪽 어깨 잡아보실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세요. 쭉 당기죠? 쭉 잡아당겨보세요. 이상하네. 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거기는 왜 둘이 치네요? 아니, 오른손을 들으시라고, 오른손. 오케이.
예. 자, 반대. 쭉 당겨주세요. 몸은 가만히 두시고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세요. 이제 안 하시는 분 계시네. 우리 껌정호 선생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오늘 늦게 끝나요. 바로, 자, 대각으로 이렇게 해서 쭉 당겨보세요. 대각으로. 쇄골 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쇄골 쪽으로. 이렇게. 어깨는 내리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목도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그리고 서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셔야 돼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 옆 사람 뚝소리 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뚝소리 나는 사람 있어요. 시원하시죠?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꼭 하고, 이거 언제 또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 하는 거 이거 다 붙여줬죠? 그거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90인데 2030년에 90이고 2040년에 100살이고 2050년에 안 죽어요. 자꾸 뭐가 나오니까.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안전은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불안전하다라고 요구하면, 그죠? 옛날에는 약간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요즘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거 얘기하면 더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냥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속으로 그냥 저 미친놈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6월 달에요. 6월 달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구속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공사나 뭐 공공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손을 안 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공사 사장이든 공무원이든 이번에 그 시민재해가 일어났잖아요. 청주시장하고, 그죠? 충북도시장 고발당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그죠? 이게 그만큼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 같은 분위기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납니다. 그죠? 네, 큰일 나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가서 뭐 튀긴 뭐 할 때 이거 실드 써야 된다. 뜨거운 거 만질 때는 방열 장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요. 여러분들한테 듣는 얘기 그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좋아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죠? 아버지가 염전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잖아요. 허리를 다쳐갖고 일을 못해. 네.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그렇게 슬퍼가지고 뭐가 안 되니까 1970년대 이런 때는 산재보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가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어린애가 울었던가.
저도 감정 노동자예요. 아무튼 엄마 없는 한에 뭐 그런 때하고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시대가 완전히 변한 거죠. 자꾸 겐세이 놓으실래요? 겐세이란 말 쓰면 안 되지. 자, 아무튼 핵심은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상황들을 좀 보자 이런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작업 방법이나 휴식 타임들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제일 여기 시설 담당하시는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일 불만족스러운 분이 요즘에는 시설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뭐 규칙에는 2인 1조로 뭐 하라고 맨날 나와 있는데 혼자밖에 없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죠? 예.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식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인원이 어떻게든 되잖아요. 예. 작업 방법을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달라지고 올해 달라져요. 올해 달라졌어요. 내년에는 또 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영역에 들어온 게 학교는 몇 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좀 바뀌겠죠. 저 같은 사람도 노력하고 뭐 여러분이 노력하면, 다만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뭐 일하고 있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산업 차원에서 뭐 좋은 데가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데하고 우리는 되게 많이 처졌다. 의식 자체가. 근데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여러분들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정을 요구하시고, 다만 여러분들도 필요한 보호구는 알아서 직접 착용을 하셔야 돼요. 알아서. 우리가 아까 엄마 없는 하늘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도에 생겼거든요. 안전모 씌우는 데만, 건설 현장에 안전모 씌우는 데만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그러면은 그분들 처음에 안전모 갖다 주고 쓰라 그랬을 때 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땡볕에. 야, 씨, 너 같으면 이거 쓰고 일하겠냐? 지금은요, 다 쓰고 합니다. 땡볕이라도. 그죠? 네, 다 쓰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여러분들이 이제 3, 4년 지금 뭐 길어봐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일 빨리 못해서 급식 빵꾸 나는 거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보다 다쳐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더 큰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한다 이런 것도 했는데 뭐냐면 이 과거에는 왠지 뭐 이렇게 눌려 있고 왠지 서로 소통 안 되고 뭐 이런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안전보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충분히 개선을 하고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끼리도 또 그런 거 있어요. 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면담 좀 하고 그러면 뭐 얘기하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야야야야야야 그런 얘기 말하니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죠? 예. 자, 우리 교육 많이 받았죠? 온라인 교육도 받고 여태까지 1년에 24시간 아주 지겨워 죽겠죠? 내가 맞는 답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긴 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정답은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을 받는 이유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원인을 알아서 사고가 나지 말자 이거죠? 예. 그런데 사고 발생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오전에 이거 많이 주고 갔나요?
제가 2개는 오늘 좀 써야 될 것 같고 4개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예. 그래서 자, 사고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 3가지 맞추시는 분이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서 2번째 하얀 옷 입으신 분. 직접적인 원인 뭐가 있을까요? 아, 책 읽으셔도 됩니다. 또 뭐 있을까요? 한 사람만 얘기하세요. 한 사람만. 손 들고. 내가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하얀, 그래. 저 안경 끼신 분. 네. 자. 예. 네. 끝이에요? 3가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3가지. 예, 네, 또. 예. 네. 자, 천재지변, 불완전한 시설이나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라 그랬어요. 자, 몇 프로씩 일어나죠? 88%. 네. 불완전한 행동이 88%. 그죠? 불완전한 시설이나 상태가 10%. 천재지변이 20% 누구예요? 20%. 천재지변이 몇 프로? 천재지변이 10%, 불완전이 20%. 맞아요? 아, 이런 때 좀 당황스럽다. 맞아요까지 나오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저 뒤에 안경 끼신 분, 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는 오늘 안전지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 그 선생님 말고, 그 앞에, 여기 안경 끼신 선생님, 여기.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을 딱 해보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컨닝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만 얘기하세요. 천재지변. 네. 불완전한 나의 상태. 네. 불완전한 나의 행동. 아, 맞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자, 나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 잘하셨어요. 뛰지 마세요. 누가 뛰라 그랬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세게! 네. 축하드립니다. 네.